책 행복은 셀프 챕터 1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챕터 2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챕터 3 행복은 느끼고 표현할수록 더 커진다. 챕터 4 나누지 못하면 내 마음에도 행복을 담을 수 없다. 챕터 5 행복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지혜를 구하라.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내지 있지 못할 뿐입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시시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5가지 적어보세요.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이란 미지의 동굴에서 이미 성공한 탐험가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부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저 딱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만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불평이 좌절이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결국 불행이 되는 것이지요.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점점 더 불행의 길 쪽으로 향하는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고통을 상기시키고 고착시킵니다. 불평 대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칭찬, 희망, 관조, 명상입니다. 불평 금지의 원칙 3가지. 1. 하지만 기법을 이용해 생각 바꾸기. 1시간이나 운전을 해야 하다니 정말 싫어.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서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2. 의무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야근을 해야 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며 일을 해야 해. 라고 불평하지 말고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감사하기. 3. 불평을 해결책으로 바꿔보기. 불평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표현 방식이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불평보다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99%를 위한 내 삶의 프로세스를 만들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늘 계획을 짜고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플랜, 두, 체크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작업들을 과연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스마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해야 하고 현실을 바탕에 두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기에 좋은 습관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공병호에 져서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남과 다른 것을 매일매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과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한 하찮은 규칙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은 습관이 만들며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그 실천 또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소망을 실현시키는 해답은 바로 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된 결과의 산유물입니다. 그리고 99와 100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섭씨 99도가 되어도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를 넘어서면 끓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실패이기에 위대한 인생에 있어서 불행의 돌파구는 포기하려는 단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옵니다. 셋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하되 다른 사람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만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다툼과 갈등 원인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더 받기보다 하나 더 주겠다는 아주 조그마한 마음의 변화가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며 성과나 결과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나간다면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조금씩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한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덕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일본 기업인의 전설이 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하길 그는 인생 승리 비결을 덕분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들을 쌓았고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이라 생각하고 늘 묻고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요 모양이라고 한탄하고 주저앉을 상황들을 덕분에로 바꾸어 생각하면서 인생의 성공 비결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화를 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불평해도 하루, 감사해도 하루, 절망해도 하루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하루입니다. 괴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비로소 눈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듯이 인생은 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 덕분에, 내 친구, 동료 덕분에, 내가 가진 직장 덕분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덕분에,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행복할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변명과 불만이나 불평을 인정과 만족,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덕분에 라는 말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창고처럼 쓰면 무겁고 짐스러운 것들만 마음의 창고에 잔뜩 쌓이게 됩니다. 마음을 정원처럼 쓰면 즐겁고 반가운 것들이 마음의 정원에 피어납니다. 행복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든 일이 있다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3가지는 오늘 마음의 정원에 심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만 쓸모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불만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의식주 해결의 기본인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세 번째는 마음에 가득한 다양한 형태의 욕망과 과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입력해 놓는가가 젊음과 노화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젊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기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청춘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며 이제 막 인생의 출발선이기에 조급함을 버리고 희망과 행복을 향해 힘차게 노젓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